바이썸입니다. 지난 5월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 구글은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 구글 픽셀 9a 런칭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구글은 자사의 강력한 AI 기능, 특히나 번역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뽐내기 위해 구글이 꺼내든 언어가 바로 한국어였는데요. 아일랜드 매체 엑스트라는 구글이 스마트폰 신모델을 출시하며 한국 음식과 스마트 기술 등을 접목한 행사를 열었고, 그곳에 초대된 게스트들은 구글의 코리안 커넥션을 즐겼다고 전했습니다. 더블린에서 한국 문화와 최첨단 기술이 만났다는 기사는 그곳에서 서구권 셀럽들은 한국 음식과 한국어 AI 번역 기능을 체험했고, 구글의 AI 제미나이가 빠르고 손쉽게 한국 여행 일정을 계획해주는 것도 경험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게 삼성 갤럭시 행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행사는 한국에서 열린 행사도 아니었다는 사실인데요. 글로벌 대기업 구글이 한국과는 별로 관련도 없는 아일랜드에서 스마트폰을 런칭하면서 한국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한류의 인기가 이제 유행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다는 의미이자, 아일랜드와 같은 나라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일부가 아닌 대중적 차원으로 들어섰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한국과 상관없는 기업이 한국과 상관없는 장소에서 자발적으로 코리안 커넥션을 자랑하며 한국을 홍보하는 한류의 세계화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대중문화 열풍은 정말 많은 것을 바꾸고 있는데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강국을 넘어 문화 강국이 된 우리나라와 관련한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갖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칠레 매체 퍼블리메트로는 세계를 정복한 언어 1위는 단연 영어지만 상업적 가치를 상징하는 두 산업인 K-팝과 K-드라마 덕분에 한국어에 대한 수요 역시도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물론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이 아직 영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어에 대한 수요는 이미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를 능가했고 일본어나 중국어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이를 두고 한국어 한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한 실질적인 사례로 스페인의 마드리드 지방정부는 2025-26학년도부터 공식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포함시키는 것을 승인한 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명 놀리우드라는 별칭을 가진 아프리카 대중문화 최강국 나이지리아에서도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이지리아의 유력 일간지 벵가드 나이지리아는 교육 전문가 바바둔데 아데네칸 박사가 초중등 교육과정에 한국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글로벌 커리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데네칸 박사는 이미 수많은 나이지리아 학생들이 한국 콘텐츠를 시청하며 한국과의 강한 정서적 연결을 느끼고 있기에 한국 대중문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화적 영향력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도 아프리카에 진출하고 있기에 나이지리아 청년들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연방정부와 교육부 차원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현재 유럽, 남미, 아프리카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데요. 미국 위스콘신 지역 유력 일간지 더 캐피탈 타임즈에 따르면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 캠퍼스 역시도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한국어 전공 과정을 신설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한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기사는 학교 측은 이미 지난 수년간에 걸쳐 한국어 수업 요청이 급격히 증가해 왔다고 밝혔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위스콘신 대학교 학생들은 이제 한류에 대한 단순한 흥미를 넘어 한국에 대한 보다 깊은 언어 및 문화적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우리는 외국에 나가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요. 한국어로 하면 못 알아듣겠지? 라는 짧은 생각으로 한국말로 비속어를 함부로 쓰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새는 외국인들이 한국어 비속어를 알아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기까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외국인들이 요즘 K-드라마를 통해 한국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 웬만한 말들은 체득해버린 것이죠. 인도 매체 자그란자쉬는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구문 20가지의 정확한 발음과 의미를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요즘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결심하지 않아도 너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꾸만 보고 듣고 배우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이 거세지다 보니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아르헨티나 매체 토도 노티시아는 요즘 임산부들과 아빠들 사이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트렌드가 시작되었다면서 그것은 바로 아기에게 한국 이름 지어주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기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어 이름인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라는 한국 이름은 한계 또는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다는 기사는 이 이름은 짧고 조화로우며 어떤 언어로든 발음하기 쉬울 뿐 아니라 귀에 쏙 들어오는 감미로운 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인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임산부 포럼의 검색 기록에 따르면 하나는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 리스트에 올랐다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한국어 이름 구성이 워낙 짧다 보니 바로 이런 부분이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요즘 젊은 부부들에게 어필이 되었다는 기사는 그 의미와 상징성도 임산부들에게 호감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아르헨티나에서는 여전히 발렌티나, 이사벨라, 에밀리아와 같은 고전적 이름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라는 이름의 등장은 아르헨티나 여자 이름 트렌드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란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한 매력과 문화적 의미를 지닌 이름 하나는 더 이상 한국의 이름이 아니라 현대적이고 섬세하다는 평가를 받는 세계적인 이름이 되었다는 기사는 하나는 마치 한류가 일시적 유행이 아닌 것처럼 영원히 기억될 보석 같은 이름이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데요.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아르헨티나 매체 비아 파이스 역시도 이제 한국의 이름들이 공식적으로 출생신고소에 등록되는 시대가 열렸다면서 K-팝과 K-드라마의 영향으로 아르헨티나의 한국 이름이 새롭게 유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자녀에게 한국 이름을 짓는 부모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기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은 3가지라면서 그것은 바로 서준, 민호, 그리고 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서준이란 이름은 덕이 있는 또는 훌륭한이라는 의미로 한국에서 흔히 쓰이는 이름 중 하나라는 기사는 서준은 아르헨티나 기준에서도 현대적이고 조화로운 어감이며 발음하기에도 쉬운 이름이라면서 다수의 한국 드라마에 출연한 박서준 배우를 통해 이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민호라는 이름은 용감함이라는 의미라면서 그룹 샤이니의 멤버 최민호를 통해 유명해진 이름이란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이름이자 간결한 이름인 준은 재능이나 순수함을 의미하는 이름으로 여러 한국 연예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심플하면서도 미적인 매력 덕분에 요즘 아르헨티나에서는 준이 실제 이름이 아니더라도 디지털 예명으로 정말 많이 사용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서준, 민호, 준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아르헨티나에 많이 태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유행 때문이 아니라면서 많은 아르헨티나 사람들에게 이 이름들은 문화적 연결고리이자 개인적인 표현의 한 형태이며 한국 문화에 담긴 가치, 즉 존중, 재능, 조화에 대한 존경심을 담은 것으로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이름들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헨티나의 서준이, 민호, 준이들은 지역적 정체성과 국제적 정체성 사이에서 새로운 혼합된 정체성을 만들어낼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 가면 하나 로드리게스는 물론이고 서준 곤잘레스와 미노 마르티네스, 준 에레라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들이 우리나라에 이민 와서 살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국식 예명이 필요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자국에 살 예정이면서도 출생신고를 저렇게 한다는 게 놀라운 부분인데요. 새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엄마 아빠가 가장 공들이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고작 몇 글자의 짧은 구성이지만 분명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와 의미가 담기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고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귀하디 귀한 짧은 몇 글자 안에 그들은 한국을 새겨넣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강제로 우리의 이름을 다른 나라식으로 바꿔야만 했던 슬픔을 겪기도 했었는데 이젠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으로 인해 지구 반대편의 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에게 자발적으로 한국 이름을 지어주고 있고 그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식 정서와 의미를 품고 살게 되는 시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이 맞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